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는 시간이죠.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불법 사채업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최소 대출금리가 100% 훌쩍 넘고 돈을 못 갚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협박한다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돈을 빌리고 정부에서는 불법 사채업을 왜 잡지 못하는 건가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100% 이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사채 이자고요. 1000%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1600%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신용불량자겠죠. 왜 신용불량자인가. 직장이 변변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은행이 없다는 거죠. 시중 6개 대은행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 따름이고요. 여기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은 저축은행, 이저축은행권으로 가고요. 여기서도 신용이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죠. 대부업체의 29% 금리는 정부가 희망사항의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불법이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0%도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에 돈을 갚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협박이 들어오거든요. 신체에 위해를 주겠다든지. 방법이 없느냐. 있죠. 경찰서 신고하면 돼요. 불법 대부업체 신고하면 500만 원 정도 신고 포상금 나오고요.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금 탈루까지 신고가 되면 약 20억, 최대 20억까지도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행권이 이런 그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은행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6대 은행이 이 은행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먹잇감까지도 다 그냥 점령해버리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동네 구멍 빵집의 생각처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금융권도 별로 크게 영업할 게 없어지는 셈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점점점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없는 서민들의 신용 불량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오늘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는 한국 골프 투어예요, 그죠? 아니요, 그 LPGA 투어. 그러니까요. 한국은 KLPGA 투어. 예, 네. LPGA, 미국 LPGA 투어는 결국 네. 한국 KLPGA 투어를 옮겨놓은 거라고요. 오늘도 김민경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브리티시 오픈에서. 정확한 비유신데요. 예. 우리나라 선수가 무려 또 4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비유가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또 김민경 선수가 오늘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그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최종 합계 18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또 시즌 3승째이자 2007년 LPGA 데뷔 후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면서 우승 상금으로 5억 6,842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참, 김민경 선수가 저번에 한번 메이저 대회 우승 놓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예. 2012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에서 또 30cm 우승 퍼트를 놓치면서 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고요. 네. 그래서 AP통신 등 외국 언론들도 또 김민경이 그 5년 전의 악몽을 또 실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18번 홀에서 30cm 우승 퍼트를 놓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거는 뭐 놓칠 수 없는 퍼팅이거든요. 네, 얼마나 또 예.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또 그때 이걸 놓치면서 또 두고두고 회자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메이저 대회를 그 이후로도 좀 우승을 못하면서 그때 악몽에 시달렸었는데 네. 이번에 극복을 해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연경 선수. 근데 외신들이 그 비틀즈 가사를 이용해서 김연경 선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 김연경 선수는 그 영국 락밴드 비틀즈의 광팬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 김연경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또 비틀즈의 노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 ESPN은 그 새 챔피언 김연경에게 그 2012년의 좌절은 그 예스터데이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를 게재했고요. 네. 그리고 블랙버드의 가사를 인용해서 김연경의 부러진 날개는 나는 법을 배웠고 예. 이젠 그녀가 자유로워질 순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야, 멋있네요. 참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정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우승하는 그 장면에 선수가 가졌던 그런 5년간의 고통을 그럼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정확히 또 그런 데이터도 토대로 기사를 게재했고요. 특히 그러니까요. 외국 신문을 보면 또 이렇게 또 재치 있게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와닿는 스토리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계 해설하는 분들이나 뭐 아나운서 분들도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이 중계하는 걸 들어보면 그 선수의 그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화, 스타일의 변화 이런 데이터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사실 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 많고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또 그런 소식을 전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예. 또 그런 알려주지 않은 스토리까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태극낭자들이 LPGA 앞에서 무대 평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성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네, 올 시즌에 LPGA 투어가 22개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절반이 넘는 12개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야. 그 말씀드린 대로 4주 연속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고 남은 12개 대회에서 4승만 더하면 2015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웠던 최다 15승도 경신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올해. 네,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12개 대회 중에 절반도 끝나기 전에 이걸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그 LPGA 쪽에서는 골치 아프겠어요. 이걸 참. 네. 예, 그 유현진 선수 한번 소식 여쭤볼까요?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LA 다저스투스 류현진 선수가 오늘 뉴욕 매치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네. 또 7이닝 동안 3진 8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막았고요. 네. 또 8대0 승리를 이끌면서 50일 만에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네. 또 최근 2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 경기를 펼치면서 또 전성기 시절에 또 괴물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치료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로 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오늘부터 뉴스 정면 승부 4부 코너들이 조금씩 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팩트체크해주던 트루맨이 월요일로 자리 옮겼고요.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대신해서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사인의 최고 미녀를 뺐습니다. 일부러. 친구분이 또 문자 보내실까 싶어요. 이번 주까지 대타입니다. 아, 네. 예. 오늘 다뤄볼 주제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문제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냈죠. 네.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 오늘은 최고의 미녀, 우리 김은지 기자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여서 이번은 제가 셀프 체크,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그 체크를 하셨는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네, 이재용 부회장 건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하니까요. 그러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오늘 특검에서 징역 12년 구형을 했는데요. 네. 구형 같은 경우에 선고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쭉 수사해본 결과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건데요. 네. 우선은 가장 큰 혐의,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이게 적다 혹은 많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특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횡령액이 가장 이제 지금 구형에서 가장 양형의 큰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이 최대 8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것에다가 경합범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예. 1.5배를 해서 징역 구형 12년을 한 겁니다. 경합범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합쳐져서? 네네.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12년,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사장들이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이 구형됐다는 이야기인데 김준일 대표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전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재벌가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았던 구형을 봤을 때 네. 약간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연차 많은데 그만큼 이제 많은 혐의가 사실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장 핵심, 그러니까 5가지거든요. 네.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위증. 이렇게 5개인데, 이제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거든요.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면 3년에서 5년이고, 이제 가장 이제 형량이 센 거는 이제 재산 국외 도피거고요. 50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 위증은 10개월에서 2년을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제 뇌물 공여거든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은 만약에 뇌물 공여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은 나머지 어떤 적용된 혐의들, 횡령이나 재산 도피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차기 이제 재판에서 이제 선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가 되겠네요. 예. 5가지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면 뇌물공여죄, 두 번째는 특수경제법입니까? 특경법상 횡령죄, 그리고 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죄, 네 번째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5번째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선고될 수형량은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횡령죄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 거긴 하지만요. 뇌물공여 법정형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 5년입니다. 그렇죠. 왜 좀 적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요. 뇌물공여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의 어떤 구성 자체가요.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이 없다면 주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취지 때문에요. 뇌물 수수가 훨씬 더 큰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서 듣는 사실을 그 팩트라고 하면 이 팩트를 체크해서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뇌물죄가 과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부회장 구속 기한 만료일이 이달 27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구형을 받았고 마지막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립니까? 예, 25일로 선고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2시 반입니다. 오후 2시 반. 예, 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재판부가 판단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금요일, 그러니까 25일이거든요. 예. 오늘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이 그 법정에 나가는 과정에 물병도 날아들고 상당히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병도 던지고 했는데요.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그분들 대부분 속칭 박사모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면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유죄가 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좀 무례한 행동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양형을 내면서 구형을 내면서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 수수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죠. 예. 박 사무분들이 이제 좀 화를 내셨다라는 것 같고 오늘 박영수 특검이 이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다.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이렇게 지적한 반면에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이 영장 청구 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주장했는데 결국 하나도 없다. 신문 기사뿐밖에 없지 않냐.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적용한다 해도 이건 막무가내식 주장이고 공소제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팩트 체크해 주시죠. 예, 일단 이제 그 뇌물 수수 여부가 이제 핵심인데 왜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마지막 최종 판단하겠지만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예. 과거에 이제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대통령이 이제 횡령한 사건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일해재단, 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뭐 기업들 독대해서 돈 이제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은 전두환 일해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해재단과의 어떤 관련성이 굉장히 입증이 많이 됐습니다. 이를테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당연직 총재로 앉게 돼 있고 일해재단 이름 자체가 그 호잖아요. 그 전두환 대통령 호. 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두환 그 본인이 사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삥 뜯은 거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독대를 해서 직접 이제 돈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무슨 뭐 임명직이나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관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와 최순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돈 1원이라도 최순실 씨로부터 박근혜 재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면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중간에 사실 그 대통령 퇴직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차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가 지금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거를 지금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수수가 되려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원 한 장 직접 받은 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회사를 세워서 그쪽으로 돈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형식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둘이 분명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지만은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나 이런 게 지금 입증된 건 없잖아요. 경제적 공동체가 입증된 건 없죠. 경제적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삼성 측에서는 집요하게 그거를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적용 사례가 최근에 하나 있었죠?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진경준 검사장 건 속칭 그 뇌물 대박 사건, 뇌물 대박이 아니죠. 주식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뇌물까지 인정이 된 사건인데요. 그때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재밌는 게요. 그 당시에 제3자 뇌물죄 1심에서 유죄였던 재판부가요. 지금 이재용 재판부랑 같습니다. 그때도고요. 천남의 청소용역업체 일감 몰아주기 한 혐의에 대해서는요. 유죄가 인정된 바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STX 관련해서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아들 명의 요트회사에서 돈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게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로가 돈을 주고 받은 어떤 증거,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고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는 주고받은 내용이 나온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최순실 씨를 두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돈을 직접 받은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강압에 의해서 돈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줬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에게 줬다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그게 결국은 논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팩트 진검 승부 추루맨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